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 할 텐데요. 글로벌 이슈나 매크로에 대해서 아주 정통이 깊으신 분입니다. 먼저 최근에 그 미국의 물가, 또 그에 따른 경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생각보다는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네. 뭐 지표가 바뀐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시장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좌충우돌하는 것 같은데요. 네. 물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뭐 이제 또 좀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때 봤을 때 네. 우선 증시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네. 첫째 증시는 오늘 굉장히 뜨뜻미지근했죠. 네네. 네, 미국 증시 굉장히 뜨뜻미지근했고, 우리는 갑자기 급락이 지금 좀 나오고 마감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물가 지수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사실상 다시 좀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를 이제 보여줬다고 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 이제 지금까지는 그동안 그 유가가 이 인플레이션의 주범이었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 그동안 페트로달러가 연동이 돼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잡을 것인가 고민을 했더니 그럼 금리를 올리면 되겠네 해서 금리를 강하게 해서 지금 거의 한 4.75%까지 거의 지금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올려놨는데, 네. 그랬는데 좋은 건 뭐냐? 일단 첫째, 원하는 대로 유가를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그 전체적인 그 세부 지표를 보면은 네. 첫 번째, 우선은 유가는 확실히 인플레이션을 이 금리를 통해서 잡았다. 요거는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이제 그쪽 상품 쪽이 아니라 서비스 쪽이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여기서 그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냐면은 네. 웃기게도 식품에서 나왔습니다. 네. 첫째, 일단 비료. 네. 비료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했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둘이 합치면은 전 세계 그 비료 생산량의 1위를 차지합니다. 단일 국가로는 캐나다가 제일 많이 하는데, 네.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둘이서 하면은 일단 전 세계에서 일단 비료 생산량이 탑을 찍습니다. 예, 근데 얘네들이 지금 전쟁하니까 비료가 대단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작황이 안 좋아지고, 거기다 플러스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이제 기후변화. 이게 지금 계속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 재고량이 3년 연속으로 지금 하락을 해가지고 현재 한 5,500만 톤 근처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글로벌 밀 재고가.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식품발,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계란값도 최근에 엄청 올랐잖아요, 미국에. 네. 계란 사태도 달걀 사태도 있었는데.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에서 이제 물가가 드라이버업이 걸리고 있다는 거죠. 사실 유가나 에너지 가격 잡은 거 말고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좀 불안정한 거군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돈을 엄청나게 풀었기 때문에 네. 2008년도에 한번 QE를 크게 하고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 때 또 한 번 더 크게 네.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해서 환급을 해주는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돈을 풀다 보니까 네. 지금 시장에는 돈이 넘쳐나거든요. 그럼 이거를 그 금리 상승만 가지고서 잡기에는 아직은 좀 역부족이다라고 봐야 되는 QT도 겁니다. 지금 일부 하고 있잖아요. 잘 시장에서 몰라서 그렇지. 네, 사실 네. QT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MBS를 이제 조금씩 팔면서 이 연준이 이렇게 이제 매출을 자꾸 내면서 동시에 달러를 자꾸 이제 흡수를 하고 소각을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게 풀린 양이 얼마냐면은 대략 8조 달러가 넘어갑니다. 그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그렇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대략 한 2008년도 이전에 비했을 때 거의 한 4배 정도 지금 불어났기 때문에 대략 한 3, 4년, 거의 5년 정도 되죠. 일본 사태 전에 1조 달러였죠. 그게 4조 달러 풀었던 건데, 네. 이제 최근에 4조에서 8조로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많은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했을 때 일단 2008년도 베일아웃, 그 구제금융, 그 다음 두 번째가 2020년대 코로나 네. 이걸로 인해서 풀린 거니까 이거를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약해진 경제 체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상당히 좀 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그렇죠. 거죠. 그럼 소장님 말은 물가가 쉽게 그냥 뚝뚝 떨어지지 않는다? 네, 제가 볼 앞으로도? 때는 그렇게 쉽게는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통화정책도 원래 당초에는 사실은 5.0에서 5.25까지 올리면 3월, 5월 두 번을 올려야 거기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FOMC 끝나고 나서 시장은 3월이면 이제 더 이상 못 올릴 거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시장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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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에서. 근데 지금, 물가지수 발표 나서는 3월, 5월. 그죠?
6월까지도 이렇게 이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면 금리의 소위 이제 상단 수준, 터미널 레이트를 그럼 소장님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선은 작년까지 봤던 게 5.5%를 원래 봤었습니다. 5.5. 그랬는데, 네. 그리고 실제 12월 전도표는 5.75%까지 찍었던 분이 한 분 계셨죠? 그 우리 제임스 블라드. 블라드 예, 네. 왕매 아저씨. 예. 매파 중에서도 왕매. 네. 이 아저씨께서는 5.75를 찍어주셨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온 걸로 봤을 때는 다음 달 FOMC에 분명히 점도표가 나오죠. 네. 그러면 그 점도표는 6%를 넘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제시했던 5.5%에서는 한 1% 정도 더 올라가서 네. 한 6.5%까지는 각오를 하고 있지 않아야 될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소리를 하세요. 지금 다 금리 인상 끝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더 위쪽으로 예. 상방으로 보시는구나. 예. 그러면 이제 연말, 그리고 시장은 어쨌든 3월까지 올리고, 가을에, 네. 10월, 11월 금리를 내릴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의 시각은 그렇게 보면 택도 없는 소리네? 제가 볼 때는 그건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올리고 나가지고 그 상태로 대략 한 최소 1년 정도는 유지를 네. 해줘야, 그래야 이제 이거를 꺾을 수 있고, 사실 그래도 꺾을까 말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많은 돈을 풀었는데, 이거를 단기간에 그렇게 회수를 하면은, 네.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무리가 결국은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첫째, 미국 경제가 과연 버텨줄 수 있느냐가 첫째 요소가 되는데, 지금 2016년도에서 20년이죠. 그때까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17년에서 20년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동안 있으면서 그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은 정부 부채 상환 한도를 올렸습니다. 횟수가. 그래 안 되면은 막 그 셧다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이게 역대 대통령 중에서 부채 상환 한도 트럼프 있을 때도 많이 올렸군요. 근데 뭐 지금은 뭐 민주당에서 올리려니까 뭐 트럼프가 그 승인해주지 마,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미 그때 너무 많이 올려놓으니까 지금은 올리고 싶어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거는 내로남불이네.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웃기는 거는 그 재미있는 게 그 과정에서 그 미국의 경제가 이렇게 했을 때 과열되다시피 할 정도로 엄청나게 고성장을 했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어느 정도 이제 기억이 있던 우리 미국인들이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그동안에 이제 완전히 수축되고 이제 냉각이 된 경제를 이제 겪었다가 다시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풀려가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그동안 풀었던 돈들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쓰기는 쓰는데 그렇다고 옛날같이 많이 쓰지는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어쨌든 경제는 돌아는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 풀었던 돈은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이걸 가지고 쭉 끌고 가려면은 일단 금리는 아주 조금씩이라도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래도 쓰는 거 씀씀이를 하려면은 또 다른 그 활로를 찾아야 되니까 이제 새로운 그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수소로 돌아가는 연료든지 이쪽으로 해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즉 이제는 어떤 큰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어떤 큰 덩어리 자체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롬 파월이 디스인플레이션 얘기를 꺼내들면서 시장에서도 환호를 한 거잖아요. 매파인 듯 하면서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지만 그 상승폭이 줄어드는 걸 디스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럼 제롬 파월 입장에서도 물가가 샤플리는 아니지만 점점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이건 좀 말장난이라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연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금리하고 그 다음에 통화 정책만 가지고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돈이 풀렸으면은 가장 큰 문제 핵심 뭐냐? 그 돈을 받쳐줄 만큼의 어떠한 새로운 재화, 용역, 혹은 거기에 또 할 수 있는 그 또 다른 어떤 것이 그만큼 채워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경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돈 가지고 그 큰 경제는 결국은 그냥 있으면 꺼지고요. 그 다음 여기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가치라든가 재화나 아니면 용역이 들어갔을 때 이것이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더 커진 그 덩치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화가 그만큼 커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제 전기차, 그 다음에 2차 전지 배터리,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스마트 그리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에너지 중에서 이 탄소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하면 탄소를 줄이고, 그다음에 이 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고 매립을 하든가, 아니면 이 탄소를 가지고 새로운 탄소 소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탄소 섬유 있죠? 탄소 섬유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네. 다시 또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나와줘야 그 자리를 이제 메꿀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이제 하나의 또 다른 산업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투자가 들어간다 그랬을 때는 지금에 있는 이 유동성들은 충분히 그거를 받쳐줄 수 흡수할 수 있을 있는 것이다 건데. 라고 예. 보는 거죠. 어쨌든 금리는 생각보다 우리가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올라가고 연준의 점도표가 나오면 그런 게 좀 확인될 거라고 보셨는데요. 경기는 그럼 어떻게 돼요? 경기는 당초에는 경착륙 우려가 있다가 경착륙은 아닌 것 같고 연착륙 가능성이 있어. 이러다가 뭐 착륙 안 하고 갈 수도 있어. 노랜딩으로. 그렇죠. 이렇게까지 얘기 나오는 상황인데 네. 너무 시장이 좋게 보는 거 아닐까요? 경기 측면은 어떻게 보세요? 경기 측면은 네.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너무 아니하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조금 아니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있고.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오고 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월 초반까지 해가지고서, 제가 네. 1월 초중반까지 했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는 mild recession, 그러니까 아주 경미하지만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지금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그동안 1월 달에 이제 1월, 2월 그때 FOMC에서 어느 정도 이제는 좀 풀린 것 같으니까 0.25%만 올리자 그랬을 때 시장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그럼 이제 좋아지나 보다 하고서 갑자기 제가 볼 땐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습니다. 일찍 터뜨렸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이제 밀어 올렸는데, 지금 현재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실제 주가는 횡보세거든요. 10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횡보를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횡보세를 과연 어떻게 뚫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까지 없는 거죠. 지금 챗GPT, 그 다음에 또 이거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 IRA 법안, 네. 그 다음 또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기에 엮여 있는 전기차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상당히 중요한 최근의 고급의, 그 다음에 최신의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활성화가 되고 그쪽으로 돈이 이제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가기는 좀 무리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경기는 한 연착륙 정도의, 경착륙은 아니지만 또 완전히 그런 디프레션이 리세션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한 연착륙 정도의 경기 상황을 보시는 거예요? 연착륙보다는 조금 더 세게 부딪힐 수는 있다고 보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는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거는 일단 신용이죠. 네네. 개인 혹은 법인의 신용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결국은 IB들이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2021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역대급의 충당금을 쌓았거든요. 미국 내에 있는 은행들이. 전체적인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 대해서 8K나 이제 10K 같은 이런 전체적인 연말 보고서 혹은 분기 보고서를 보면은 거기에서는 충당금을 엄청나게 쌓아놓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만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일하지 못하고 락다운이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카드를 끌고 이렇게 해가면서 살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는 너가 이제 갚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가 되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위험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